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진경이고요. 자, 2주차 1강 사이버 수업, 자, 문화의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해서 수업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화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의 구성 요소, 이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문화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 시간 학습 목차, 문화의 특성, 문화의 구조, 문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특성 또는 뭐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화 특성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문화의 공유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행동 양식을 따르고 있죠, 그렇죠? 집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것을 따라하는 거죠. 뭐 세뱃돈을 설날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고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 자, 이런 다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공유한다는 거죠. 문화는 집단 구성을 의해서 이제 공유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양식을 따르는 것, 그거를 우리는 이제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문화는 집단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인정되는 경향으로서 사회에서 공유되는 규칙이라든 규칙, 행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은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죠.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어떤 서로 어떤 공유된 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의 공유성은 특정 장소나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의 행위나 태도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존댓말을 쓰고 또 아랫사람 만났을 때 뭐 하대를 하고 뭐 존댓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언어도 우리 문화의 공유성을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직장에서 상사 우리가 이제 상호 방식을 하잖아요. 상호 방식을 하는 거, 또 회의에 참여했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그 언어를 우리 통해 가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언어야말로 공유성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의 공유성을 통해 가지고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원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공유된 패턴이나 또 규칙을 했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이제 제재가 가해지기도 합니다. 자, 문화의 특성 첫 번째, 문화의 공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문화가 공유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정하게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게 해줌으로써 원활한 사회적인 상호작용, 의사소통,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의 특성, 두 번째 문화의 다양성입니다. 문화는 집단 구성원이 이제 공유하는 것, 앞서서 이제 공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공유성, 자, 문화는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는 뭐 가치관, 뭐 생활 양식, 행동 양식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제 보편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편적인 문화들도 국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는 게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춤과 또 아시아의 춤, 우리 한국의
게 춤이 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화의 다양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자, 이제 결혼 문화가 뭐 기성세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와 지금 청년 세대의 결혼 문화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뭐 더 좀 올라가면은 뭐 조선 시대의 이제 결혼 문화는 뭐 조선 시대에서는 주로 이제 집안 대 집안으로서 자, 어른들이 이제 결혼 배우자를 짝을 맺어주는 네, 그런 게 흔한 어떤 그런 문화였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산업화 근대화 이후에는 자유연애가 되면서 뭐 꼭 어른들이 집안 대 집안으로 짝을 맺어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원하는 상대를 찾아 결혼도 하고 또 지금 뭐 요즘 사회에서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혼자서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의 다양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이 문화의 다양성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문화의 어떤 상대적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 각자의 아프리카의 춤 문화가 그 나름대로의 문화의 특성이 있고 뭐 옳고 그름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아시아 춤은 아시아 춤 문화, 또 호주의 춤 문화, 호의 춤 문화, 한국의 춤 문화는 따로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고 뭐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 서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화의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이제 문화 상대주의, 이제 문화 이해 태도에서 별도로 학습을 할 텐데요. 자, 문화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 이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의 다양성은 특정 문화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자 하는지, 실제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주목을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제 핵심은 문화의 다양성의 핵심은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뭐 또 열대지방, 한대지방, 또 해안가, 산간 이런 지역에 따라서도 문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문화의 이제 다양성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문화의 특성 세 번째 이제 문화의 학습성입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예를 들었을 경우에 언어를 예를 들었을 경우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정에서 부모와 이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를 가정에서 배우고 또 뭐 학교에 가서도 우리가 국어 시간이든 또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든 이제 언어들을 이제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언어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는 뭐 행동, 양식, 생활 방식 이런 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타인에 의해서 이제 학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사회 구성원들은 일상적인 활동이나 생활을 통해서 공유되는 규칙들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화 된다 또는 문화화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화의 다른 말은 이제 문화화 된다고 문화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또는 이제 문화 전개라는 용어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장소가 가정이죠. 네, 가정에서 사회화, 문화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뭐 동네 지역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이런 사회화, 문화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 사회에서 한 개인이 그 사회의 문화를 내면하는 과정을 문화적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는 유전적인 특질에 의해 본능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뭐 타고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 후천적으로 이제 습득이 된다는 거. 그래서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우리는 이건 문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것은 본능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문화라는 것. 그 문화를 어,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이제 배우는 것. 이런 것들, 그걸 우리는 사회화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학습되는 문화의 예로 인간은 태어난 언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언어를 배워서 익히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무언가가 문화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학습된 것이야만 한다는 거. 그래서 뭐 동네 형, 뭐 사촌 형한테 우리 뭐 청소년들은 특히 많이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런 뭐 언어라든지 또 사촌 형들의 생각, 뭐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 자, 문화의 학습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화의 축적성입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 한 세대를 거쳐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가면서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세대에서 만들어진 여러 지식이 추가되어 저장되어 가며 평창되어 왔다는 거. 자, 여러분 인간이 바퀴를 만들었는데 자, 이 바퀴가 처음에는 이제 손수레로 이용을 하다가 또 뭐 마차에서도 활용하고 지금은 이제 자동차까지 바퀴가 정말 이런 문명사에서 문화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바퀴지 않습니까? 이 바퀴 하나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문화가 축적이 된다는 거, 문화의 축적성을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가 축적된다는 것은 과학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이제 문화의 축적이 이제 용이 해진다는 거. 물론 이제 문화가 퇴보하고 사라지는 문화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뭐 세대를 거치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사라져가는 문화들도 엄청 많이 있지만은 또 대부분의 문화가 이렇게 축적된다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단 문화는 계속 유지되는데 그 구성원에 대해서 어, 이제 학습되고 또 공유되고 사회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문화는 세대를 통해 전승되고 그 과정에서 변화 발전한다는 거. 자,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 빨간 김치를 먹고 있는데 예전에는 김치가 역사를 보면은 김치의 역사를 보면은 백김치가 먼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백김치를 먹고 이제 중국에서 김치를 먹는 이제 바로 해서 김치를 먹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건네져 왔고 그런 것들이 쭉 뭐 이제 삼국시대 고려 뭐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다가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고춧가루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고춧가루가 들어오면서 이제 양념이 추가되어 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빨갛게 이제 김치를 먹고 있죠. 물론 이제 백김치도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퀴, 이제 김치 이런 음식 문화를 보면은 문화가 이제 축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의 총체성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의 총체성인데요.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등 자, 수많은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전체로 인간의 삶을 이제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게 이제 문화인데, 자, 이 문화를 구성하는 어, 요소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기능한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전체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 저출산 고령화가 단순하게 그 사회에 뭐 하나의 요인, 뭐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 사회의 경제적인 플러스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가치관, 출산에 관한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은 뭐 반드시 이제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뭐 보통 사람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인간들의 그런 이제 뭐 삶의 방식이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자녀 필요 없고 부부가 두 사람만 뭐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자, 이런 가치관들이, 새로운 생각들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요인들이 이제 저출산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경제적인 부분, 이제 복지적인 측면, 의료적인 측면, 이런 것들만 요인으로 어, 하나의 요인으로 저출산이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문화의 요소들이 그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문화, 경제적인 문화, 또 사회적인 문화, 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맞물려서 문화가 이제 전승이 되고 발전되고 변화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의 문화의 이제 총체성입니다. 앞서 말한 김치가 있지 않습니까? 김치를 설명해서 이제 축적성을 설명했었는데, 김치가 어, 백김치에서 이제 양념김치로 이렇게 김치가 이제 변화 발전했는데, 거기에 또 김치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이제 축적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역사적인 거에서 축적이 되었고, 또 김치라는 것은 기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된다. 뭐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도 북부지방하고 남부지방에서 이제 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북부지방에서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렇게 젓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남부지방에서는 젓갈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김치가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 그래서 기후의 영향도 받고, 그 지역 사람들의 취향에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양념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김치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김치의 김치 하나만 보더라도 문화의 충체성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는 문화의 축적성에 대해서 김치를 통해 설명했지만은, 또 김치를 뭐 기후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어떤 김치에 대한 취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문화의 이제 총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되셨죠? 자,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 중 한 영역의 변화는 다른 영역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나아가 이제 문화의 전체로 이어진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문화의 이제 변동성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문화의 특성을 뭐 공유성, 다양성, 학습성, 축소성, 총체성, 마지막 다음 슬라이드에서 학습할 변동성인데, 이 문화의 특성들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 특성을 구분했을 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의 변동성, 마지막 문화의 특성입니다. 문화는 인간이 이루어낸 생활의 양식, 우리 총체성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오는 과정, 축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오는 과정에서 정체하지 않고 항상 이제 변해왔다는 게 이제 변동성이죠. 서로 다른 문화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한쪽 또는 양쪽 모두 본래의 모습과는 달라지는 현상을 문화의 저변 또는 문화의 변형, 뭐 문화의 변동,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문화가 이제 변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내재적인 요인과 외재적인 요인이 있다는 건, 문화가 변동하는 게, 내재적인 요인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어, 그 발견이나 발명에 의해서 문화가 이제 변하는 거죠. 이제 발견하고 발명은 조금 다르죠. 불이나 이제 전기는 발견한 거고, 앞서 얘기했던 이제 바퀴는 우리 인간이 이제 발명한 거죠. 그래서 발견이나 발명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재적인 요인이라고 하고, 이제 외재적인 요인은 이제 외부 요인이죠. 그래서
지역 간, 뭐 국가 간, 사회 간, 민족 간의 교류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문화가 전파되는 거. 그래서 내재적인 요인은 직접 전파하고 간접 전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자는 뭐 한자라든지 불교가 이제 직접 전파된 거죠. 뭐 사신이라든지 학자들이 오가면서 불교가 이제 직접적으로 전파가 된 거고, 이제 간접 전파라는 것은 요즘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자, 이런 것들 인터넷을 통해서 문화가 이제 간접 전파가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뭐 대장금이 뭐 외국에 가서 뭐 동남아시아든 뭐 중동 지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장금을 통해서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전파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직접 전파가 아닌 이제 간접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어, 현재 정보통신 기술의 엄청난 발달은 문화의 이제 간접 전파를 엄청나게 굉장히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문화가 더욱더 쉽게 이제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화가 이제 창조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뭐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것까지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 처음 만났을 때 자음이 17자였는데 지금은 자음이 이제 14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문화의 변동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화의 구조인데요. 여러분 구조란 말이 엄청 어렵죠. 그래서 어, 이제 문화가 어, 어떤 형태로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들으시면은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문화의 이제 요소 가장 최소 단위로서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학습된 행동이나 사물을 말하는데 예컨대 자, 연필이 있어요. 자, 연필이 있는데 연필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집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최소 단위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 연필이 문화의 이제 최소를 다니고 또 숟가락, 또 악수, 네, 인사법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의 최소를 다니는데 자, 이런 숟가락, 젓가락, 뭐 그릇 냅킨, 뭐 디저트, 국, 식사 예절리 모아서 이제 식생활 문화가 되는 것을 문화 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화의 요소는 숟가락, 젓가락 단위 요소, 그릇, 냅킨,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뭐 숟가락, 젓가락, 밥, 반찬, 찌개, 국, 식사, 예절 이렇게 다 하나가 어우러져서 식생활 문화가 되고 또 이게 이제 더욱더 발전돼서 하나의 뭐 이제 제도로 이제 복합 문화가 어우러 가지고 하나의 어떤 체계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이런 문화 요소가 모아가지고 식생활 문화가 되고 그래서 그 식생활 문화를 바탕으로서 국가에서는 식문화 관련된 그런 다양한 뭐 제도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축구공, 뭐 축구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문화 요소지만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면은 문화의 복합이 되는 거죠. 축구 경기라는 하나의 축구 문화를 형성하고 또 그게 축구든 뭐 또 농구든 이런 것들이 다 스포츠가 모아가지고 하나의 또 제도를 뭐 스포츠 관련 제도를 탄생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연필, 숟가락, 아니야 연필, 학교, 뭐 선생님, 그다음에 학생, 이런 것들이 모아가지고 문화 복합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모아져서 이제 교육 제도가 탄생하는 거죠. 뭐 학교, 가정교육, 평생교육, 뭐 대학 입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이제 교육 제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이렇게 문화의 구조가 요소하고 문화의 복합 제도로서 구분이 되는데 이게 하나의 요소부터 시작돼 가지고 문화 이제 복합이 이루어지고, 문화 복합은 요소가 문화 복합으로 구성이 되고, 이 문화가 복합됨으로써 이제 하나의 제도로서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한번, 뭐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또 불교, 경전, 사찰 이런 것들은 문화의 요소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뭐 교회로 친다면은 목사님, 성경책, 뭐 헌금이 모아져서 뭐 교회의 문화가 되고, 또 뭐 교회 문화, 또 불교 문화, 뭐 천주교 문화가 만나서 하나의 종교 제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문화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문화의 구성 요소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화는 물질적인 거하고 비물질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질 문화는 이제 도구 문화라고도 합니다. 자, 사회 성원들에게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문화를 지칭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변형시키고 경작시키는 게 이제 문화라 그랬습니다. 자, 인간이 이제 가구를 만드는데 이제 산에 나무가 있습니까? 나무 자체는 이제 자연이죠. 자, 그거를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변형시키고, 우리 또 거기에 적응하면서 우리는 나무를 통해 숲속에 있는 나무를 통해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서 이제 가구 문화를 이제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가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도구 문화지 않습니까? 자, 사회 성원들의 행위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유형 가운데 가시적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눈에 보이고 물질적이며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게 바로 이제 도구 문화, 물질 문화를 말합니다. 자, 도구 문화 또는 물질 문화는 인간이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달시킨 도구가 고도한 형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뭐 식사 도구, 의복, 농기구, 뭐 가구 앞서 설명드렸죠. 장식품, 자, 모든 것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자, 이게 다 물질 문화, 즉 도구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인간이 이 도구를 만들고 활용하고 이용해서 인간이 이제 편리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의 구성 요소 중에 물질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형태라고,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의 구성 요소 앞서서 물질 문화, 도구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비물질 문화 가운데서 규범적인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화가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구분하고, 또 비물질 문화는 규범적인 문화와 뭐 정신 문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규범적 문화 보겠습니다. 사회 체제의 유지를 위해 사람들에게 준수할 것을 기대하는 행동의 기준에 관한 것으로 행위의 이제 규칙이나 규범. 그래서 규범적인 문화 당연히 이제 어, 규칙이나 규범을 말하겠죠. 이제 사회 성원들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방법, 수단,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사회 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수단적 행위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법이 있고, 물론 우리 법뿐만 아니라 민습 또 간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라 하는 이건 간섭적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죠. 자, 이게 이제 법은 강제성을 지니지만은 우리 이제 민습도 강제성은 없어도 누구나 이제 보편적으로 다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규칙이나 규범, 간섭, 습관,
이런 법, 이런 것들이 다 규범적인 문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종교 제도도 하나의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교 제도도 규범이고 뭐 각종 사회 규범들 다 이제 규범적인 문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간접적인 문화, 이제 비물질 문화 가운데서 두 번째 규범적 문화에 이어서 간접적인 문화입니다. 간접적인 문화는 정신 문화 또 가치 문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 성원들이 무엇이 이 바람직한 가치이고 삶의 목표로서 무엇을 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회 성원들이 공유하는 목표 또는 가치 유형을 뜻하는 정신 문화 또는 가치 문화로 가치 체계,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접적인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규범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것이다 보니까 좀 더 뭐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뭐 이데올로기, 사상, 가치, 좀 더 간접적인 문화는 더 이제 규범적인 문화보다는 더 이제 추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사는 거, 안전, 자유, 평등, 평화, 성공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이제 궁극적인 가치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성실, 근면 같은 수단적인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궁극적인 가치, 수단적인 가치 이런 너무 이렇게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여러분들이 문화 유송 문화 구성 요소 가운데서 비물질 문화 가운데 감염적인 문화가 이런 거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치 체계, 사상 체계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다 간접적인 문화, 정신 문화 또는 가치 문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첫 번째, 문화의 공유성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집단 구성원에 의해서 이제 공유된다는 거죠. 언어든 모든 행위 양식들은 다 공유되는 거죠. 근데 문화가 공유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위나 태도를 어느 정도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자, 회의할 때 우리가 직상 상사와 동료와 이제 상호 방식이라든지 회의에 참여했을 때 태도라든지 학교 교사를 만났을 때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어, 비슷하게 사용을 하죠. 우리가 대부분 직장 상사 동료와 회의할 때 우리가 존댓말을 쓰고 선생님을 만났을 때 존댓말을 쓰고 이런 것들은 다 문화의 이제 공유성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 공유성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원활한 사회적인 상호작용, 의사소통, 관계 형성이 가능해지게 한다는 게 문화의 공유성입니다. 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국가라든지 시대의 지역에 따라서 문화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충문화가 지역에 따라 다 다르죠. 또 우리 결혼 문화도 조선시대와 지금의 결혼 문화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바로 문화적인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문화 상대주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는 게 문화의 다양성입니다. 자, 문화의 다양성은 옳고 그름이 없이 문화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 다양성은 상대적인 문화 상대주의 입장을 통한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학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는 학습된다 그랬습니다. 뭐 동네형, 사촌형, 친구들 또 가정에서 학습이 되죠. 자, 우리가 문화가 학습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회화 또는 문화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된 문화 예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언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문화는 학습된다는 거. 자, 문화는
세대를 거쳐 다음 세대로 전해 가지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추가되고 저장되고 팽창되어 왔는 것을 우리는 문화의 축적성이라 합니다. 자, 문화는 세대를 통해 전승되고 그 과정에서 축적 변화 발전하는 것을 문화의 축적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김치가 백김치였는데 지금은 양념김치가 된 거, 이런 게 문화의 축적성을 잘 설명했고요. 바퀴가 처음에는 수레, 또 마차, 지금은 자동차로 활용되는 거, 예, 문화의 축적성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 총체성, 전체성을 띈다 그랬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출산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요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뭐 경제적인 부분, 또 복지적인 측면, 또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결혼에 대한 가치관, 출산에 대한 가치관, 요즘 아이를 잘 낳지 않고 부부가 둘이만 잘 살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저출산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저출산이 나타나는 게 하나의 어떤 요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저출산 또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문화의 총체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김치라는 것이 그 지역사회의 기후라든지 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김치 또는 음식 문화가 발전 변화되고 축적되고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김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문화의 총체성입니다. 문화의 변동성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렸었는데요. 문화는 인간이 이루어진 생활 양식의 총체성이고 역사적으로 축적된 축적성이 되고 오는 과정에서 정체하지 않고 항상 변동 변화해 왔다는 거죠. 자, 문화가 변화하는 동안은 요인이 내대적인 요인이 발견이나 이제 발명이 있고요. 외재적인 요인으로 직접적인 전파, 간접적인 전파, 직접적인 전파가 직접 우리가 가서 문화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뭐 우리 이제 문화 사절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뭐 사신들이 오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불교도 들어왔고 한자도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다 문화가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건데 요즘은 뭐 TV나 인터넷, 드라마 이런 것들이 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간접적으로도 문화가 이제 전파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문화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문화의 요소라는 것은 하나의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문화의 최소의 단위죠. 뭐 성경책, 뭐 성경책, 그리고 목사님 이런 것들, 뭐 성도들 모여서 하나의 이제 교회 복합 문화를 형성하고 또 교회 문화, 불교 문화, 천주교 문화, 뭐 원불교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에 모아져서 이제 종교 제도가 되는 것, 문화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물질적인 문화와 비물질적인 문화로 구분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물질적인 문화는 이제 도구 문화라고 또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각종 우리의 생활용품이라든지 현재는 컴퓨터, 스마트폰까지 자동차 다 물질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화와 더불어서 이제 비물질 문화 가운데 이제 규범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규범적이라는 것은 민습, 간습 이런 것들을 말하고 법, 사회 규범 모든 것들, 이제 규칙이나 규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규범적인 이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문화가 이제 물질적인 문화와 더불어서 비물질적인 문화로 구분이 되고, 자, 비물질적인 문화는 자, 규범적인 문화와 뭐 정신적인 문화, 가치 문화 이렇게 구분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비물질 문화 가운데서 두 번째 이제 간념적인 문화, 또 정신적인 문화, 가치 문화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뭐 가치 체계, 사상 체계,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다 간념적인 문화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화의 구성 요소를 크게 이제 물질 문화나 비물질 문화로 나눈다는 거. 그래서 이해되시죠? 뭐 도구 문화, 그리고 간념적이고 정신적이고 가치적이고 규범, 뭐 사회 규칙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은 다 비물질 문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학습한 문화의 특성 가운데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축적성에 관하여 예를 들어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A4 용지 반장 이내로 작성하시고요. 뭐 강의 시간에 사용했던 예시를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예시를 적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특성, 그 다음에 문화의 구조, 문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